자, 이번에는 뭐 양극재 차례입니다. 네. LG 화학을 이제 오늘 좀 종목 분석을 네.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뭐 많이들 아시지만 오늘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종목 보는 날이니까 네. 양극재가 뭐고 배터리 소재 내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요새 뭐 하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아시는데 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이제 그 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라면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로 보시면 됩니다. 원가 구조에서 40%를 차지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공비나 여러 가지 그 별도의 비용을 포함하면 40에서 50%도 최대는 60%까지 올라갈 정도로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극재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튬을 소스로 배터리 용량하고 전압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 3원계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거기다 이제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쓰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양극재 하면은 에코프로 BM도 있고 네. 포스코 퓨처엠 이름이 바뀌었죠 요새. 네. 또 코스모 신소재 이런 데도 있는데 이제 LG화학을 딱 집어가지고 추천하신 분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LG화학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LG화학은 일단 기초석유화학이 매출과 이익단에서 4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예. 기초석유화학 업종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가장 뒤처져 있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LG그룹산의 양극재를 40% 내재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캐파인데 제가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캐파 비교, 이것도 지금 계속 추정치가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까지 71만 톤을 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2등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한 45만 톤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LG화학이 보시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2026년에 26만 톤. 그러니까 캐파로 치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에 비해서 캐파가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가치를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요. LG화학은 근데 이 부분이 온전히 LG에너지솔루션의 40% 내재화가 반영됐나? 충분히 저는 LG화학 추가 캐파 증설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파 증설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는 LG화학, LNF 이 정도가 캐파 증설의 LNF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캐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캐파 증가율로 치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의 캐파 증가율이 크긴 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캐파 비교로 봤을 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내재화 물량 40% 내재화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캐파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는 아주 보수적으로 LG화학이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다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양극재 요 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전체 지금 2023년 PER 평균 61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40배가 되고요. 2024년 평균으로 봐도 이 평균값을 보시면 됩니다. 상위 6대 유미코아를 포함해서 상위 6대 2024년 평균 PER은 38배인데 LG화학의 PER 보시면 2023년이 지금 주가 오른 거 반영해도 27배 정도 수준이고요. 2024년 평균 PER도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가 비싸다라고 하기보다는 LG화학의 PER 값이 좀 다소 낮았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LG화학이 좀 부담 없다고 생각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표는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LG화학은 지금 이미 도전제도 하고 있고요. CNT 도전제도 하고 있고요. 분리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동박, 이 얇은 구리박이죠. 동박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이 2차 전지 소재단의 모든 밸류 체인을 지금 LG화학이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동박, 양극재, 그다음에 도전제까지. 그 네 가지가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실제 양극재 잘하고 있느냐? 얼티엄 세일즈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 출하량이 지금 60에서 80%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미국 공장.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미국 공장의 진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LG화학은 미국의 피드몬트라는 데서 직접 리튬을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원자재 관련돼서 굉장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만큼 굉장히 강력한 이 원자재 단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네, LG화학 있어요?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은 한 5% 정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3조가 영업이익이 깨졌는데 올해는 지금 한 3조 5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과 내후년이 중요한데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5조대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조에서 5조면은 지금 영업이익 최소한 5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인데요.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매출, 분리막 도전제, 2차전지 소재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지금 63조 올해 매출 예상하는데 2025년에 한 85조까지 매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든 게 하여간 리스크 요인은 있을 테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건가요? 역시나 40%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석유화학 제품인데요. 포스코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포스코도 철강이 기본만 해줘야 되는데 LG화학도 기초석유화학 제품이 기본은 해줘야 된다. 예. 워낙 비중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물론 올해부터 이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와 첨단 소재, 양극재의 이 이익의 합산이 석유화학부의 이익을 초과합니다. 올해부터 드디어 초과해서 아마 그 측면이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은 석유화학이 얼마나 더 나빠지냐인데 저는 석유화학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유럽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에너지 판도 변화에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의존도가 52%가 유럽이 됐는데 그거 러시아 의존도를 급격하게 유럽이 줄이면서 다른 뭐 오펙이라든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이 뭐 에너지를 계속 사와야 되거든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뭐 그 천연가스나 이 유가나 이런 걸 다 에너지를 들어오기 위한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굉장히 강력한 석유화학 업체들이 있거든요. 석유화학 업체들 뭐 바스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우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유럽 화학 업체들이 설비를 급격하게 축소하거나 가동률을 중단하거나 여러 가지 유럽 관련된 화학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럽과 이 소위 말하는 NCC 크래커 가장 많이 겹치는 게 아시아의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어려우면 우리가 굉장히 반사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생각보다 이 NCC, 그러니까 가장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NCC가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NCC 턴어라운드가 되면 당연히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 나쁘다는 것도 너무나 좀 잘못된 시장의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년 동안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G화학 투자 이제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특별히 뭐 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에 너무 소외가 됐긴 했는데 사실은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주도주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배터리 소재만 가는 게 아니라 셀도 가고 장비도 가고 원자재도 가고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골고루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LG화학이 가진 2차 전지 소재의 가치를 믿고 좀 긴 호흡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음극재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배터리 아저씨 8종목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아마 기술적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네. 분야다. 네. 이런 설명인데 우리 대표님이 특별히 이제 음극재 만드는 대주전자 재료를 픽했어요. 네. 일단 음극재가 뭐고 네.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왜 중요한지 왜 시장이 커지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먼저 네, 하고 일단 시작합니다. 음극재가 기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좀 잘못된 시장의 편견인 것 같고요. 물론 그렇습니까? 음극재가 기술 진입 장벽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에서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음극재는 최대 많이 봐도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음극재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고요. 음극재는 당연히 이 2차 전지 충전할 때, 방전할 때 나오는 이 리튬이온을 이동하는 거는 양극재고요. 충전할 때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음극에 저장하는 게 음극재인데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충방전과 관련이 있다. 굉장히 충방전에 저희가 예민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음극재를 기존에 뭘 썼냐면요.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을 썼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배터리 아저씨도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계속 지금 에너지 밀도다. 그거 하나만 알면 핵심은 된다고. 에너지 밀도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야지 멀리 가고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에너지 밀도를 좋게 하려면 양극재의 성능을
최대한 올려서 양극재 성능으로 에너지 밀도를 올렸는데 양극재에 점점 한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대단한 게 양극재 그 소위 말하는 니켈의 함량을 97%, 98% 에코프로비움하고 LNF랑 좀 싸우고 있거든요. 97%다, 96%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에 찬 거죠.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음극재입니다. 그런데 음극재를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 쓰는 것보다 5%만 실리콘을 섞어도 에너지 밀도가 50%가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50%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터리 효율이 50% 이상 증가되는 거고요. 근데 왜 못 썼냐? 실리콘의 음극재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건 배터리 수명 감소의 위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건 뭐 가스가 새서 배터리 폭발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쓰기엔 불안했는데 이 부분을 도전제라는 소재를 통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도전제를 같이 쓰면서.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당연히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쓰면 충방전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충방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가 계속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도 여러 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꼽으신 이유는 뭐예요? 대주전자 재료가 국내에서 3월 달까지만 해도 유일한 양산이라는 계속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요. 예. 제일 중요한 캐파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가장 진심입니다. 지금 매출단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과거 2021년도에 뭐 10% 미만이었다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매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5년에 가면 대주전자 재료 전체 매출의 80%를 이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할 정도로 실리콘 음극재의 진심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제조하는 방식에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주전자 재료를 제외한 한솔케미칼, 뭐 MK전자, SKC 이런 회사들은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씁니다.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의 장점은 초기 효율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근데 초기 효율은 뛰어난 대신에 그 소위 말하는 이 꾸준히 유지되는 안정성이라든지 배터리 충전 수명이 증가하는 측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효율만 좋은 거죠. 근데 이 대주전자 재료가 하는 방식은 기타 업체들과 다르게 실리콘 산화물 방식입니다. 근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은 수명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고 수명의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난데 단점은 초기 효율이 낮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초기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가 마그네슘을 혼합해서 초기 효율까지 좋게 만드는 물질 특허를 만들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방식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제조했고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밸류에이션하고 실적 현황도 좀 짚어주세요. 네.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이제 올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단에서는 한 20%, 영업이익단에서는 100% 넘게 증가를 하고요. 올해보다 기대되는 거는 내년과 내후년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60%,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매출이 지금 거의 한 2천억대에서 한 3,800억, 약 4천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배 넘는 5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80% 이상 되는 2025년에는 매출단에서 한 8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 1,50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PER 기준은 100배가 넘거든요. 한 100, 뭐 80배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디테일하게 보시면 2024년에 50배 밑으로 떨어지고요. 2025년에 1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PER이 그 소위 말한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제가 요 표를 가져왔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극재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대주전자 재료가 PER 상에서 지금 가장 비쌉니다. 지금 대조군이 나노신소재,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제이오입니다. 한솔케미칼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IT 부품이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23년 PER이 180배에서 57배까지 떨어지고요. EV, EBITDA 기준으로도 33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익률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이 10%라고 돼 있는데 2025년까지 20%가 넘는 영업이익률까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거는 PER보다 항상 PEG 값을 계산해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기준이 1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1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내년 제가 추정치로는 2024년 PEG가 1 미만인 0.6배에서 0.7배가 나오고요. 2025년 PEG는 0.3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밸류에이션이 단순하게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 투자하거나 이미 뭐 투자 중이신 분들 꼭 요건 좀 알아야 된다. 그럼 뭐 있습니까? 네. 크게 제일 중요한 건 실리콘 응급제 첨가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 정도인데요. 지금 내년에 한 8%까지 늘어나고 2025년에 10에서 12%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결국은 그 고객사, 최종 고객사, 소위 말하는 완성차 업체가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완성차 업체가 안 써주면 그게 실적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실리콘 응급제를 기존에 그 실제 양산한 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을 했는데 지금 심지어 GM 그다음에 SK온의 그 소위 말하는 대형 픽업 트럭 F150에도 지금 이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로 이제 주말에 현대 아이오닉이 실리콘 응급제 10% 들어가는 비중을 싣겠다고 했거든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좋아지는데 실제로 계속 실리콘 응급제 비중을 확대한다. 적용 차종이 늘어난다. 그런 기사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나노 신소재. 지금 보면 대주전자 재료하고 이렇게 쌍으로 묶으셨어요. 이 도전제가 뭐고 배터리 소지단에서 왜 필요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까 그 도전제가 소위 말하는 이 도전제의 핵심은 이 활물질, 양극활물질이나 음극활물질의 전자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도전제는 그 소위 말하는 실리콘 음극제랑 다르게 양극제에도 쓰이고 음극제에도 쓰입니다. 근데 이 도전제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인 게 그 실리콘 음극제를 쓸 때 실리콘 음극제 자체가 구조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배터리 수명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 도전제가 이 실리콘 음극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 음극제가 뭐 예를 들어 충전이나 방전할 때 부피가 팽창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구조적으로 도전제가 하기 때문에 도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고요. 도전제를 기존에 쓰이는 소위 말하는 카본블랙 도전제를 썼는데요. 이 카본블랙 도전제를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CNT 도전제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가 기존에 쓰던 카본블랙보다 월등하게 열 전도율도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뛰어나다는 거는 도전제를 조금 쓰고 그 안에 더 중요한 양극할 물질이나 음극할 물질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도전제가 뭔지는 알겠고 나노 신소재를 투자해야 되는 그러면 차별화된 이유는 뭐예요? 네, 나노 신소재가 가장 도전제의 진심인 회사고요. 도전제 매출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커지는 회사입니다. 나노 신소재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도전제 매출이 50%가 좀 안 됩니다. 40%인데 이 회사도 2024년에 65%까지 올라가고 2025년에 80%까지. 그러니까 도전제가 매출 성장률이 10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전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것도 나노신,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을 철저하게 쪼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노신소재를 투자하시는 분이 그 정도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쪼개는 게 중요한데 도전제 영업이익이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러면 이 도전제라는 게 얼마나 나노신소재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냐는 영업이익률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실리콘 음극제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표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음극제 도전제 밸류에이션 비교표인데요. 여기서 나노신소재 영업이익률 탑2입니다. 한솔케미칼 다음으로 나노신소재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20%가 넘습니다. 20%. 굉장히 좋은 제조업체치고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이게 2024년,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는 역시 캐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폴란드, 일본까지 합쳐서 연 캐파를 지금 한 15,000톤, 그다음에 2024년에 28,000톤, 2025년에 5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노신소재 역시도 매출과 이익이 한 80%씩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도전제가
양극재하고 음극재에 같이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양극재 도전제로 쓰이는 거는 그 다중벽이라 해서 멀티월을 쓰고요. 음극재 도전제에 쓰는 건 단일벽 도전제를 씁니다. 근데 이 단일벽이 굉장히 그 단일벽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 도전제 분산제를 쓰는데 그 분산제를 가늘고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가늘고 길게 분산하는 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그 단일벽 분산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실제로 양산까지 가능한 데는 나노신소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극재 도전제를 만드는 데는 LG화학도 하고요. 비상장이 뭐 재원산업이라는 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음극 도전제의 기술력, 음극 CNT 도전제 기술력이 경쟁사가 없는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극 도전제에 대한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상당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음극 도전제 가격 역시도 양극 도전제랑 가격 차이가 뭐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격 면에서 네. 좀 많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밸류에이션하고 뭐 실적 현황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 나노신소재 아까 밸류에이션 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100배입니다. 네, 너무 비싼 상황은 맞는데요. 이게 2024년, 2025년 PER로 보면 지금 2025년 PER은 안 나있는데 2024년 PER은 한 55배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은 PER 약 20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PEG 값으로 계산해 보면 급격하게 PEG 값이 떨어집니다. 예. PEG 값이 제가 1일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2024년과 2025년 지금은 2023년 PEG는 1이 당연히 넘습니다. 지금 1.8 정도 나오는데요. 2024년과 2025년 PEG 값은 1 미만입니다. 0.7 그다음에 0.6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다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나노신소재 투자할 때 뭐 주의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나노신소재도 역시나 구조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그 소위 말하는 도입처가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납품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사를 계속 뭐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계속 좀 다변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또한 소위 말하는 경쟁사가 뭐 비상장사인 재원산업, LG화학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LG화학이 뭐 집중적으로 이 도전제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양극 도전제에서는 굉장히 캐파도 늘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극 도전제는 사실 나노신소재만큼 LG화학이 기술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건지 아니면 주력으로 안 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나노신소재 음극 도전제 잘하고 있는데 음극 도전제 관련된 소위 말하는 경쟁사들이 나오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 뭐 투자하려고 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 혹시 뭐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 안 나온 얘기 있습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2026년이면 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굳이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파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언제든 주가는 가파른 상승기에는 분명히 건강한 조정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건강한 조정이 있다고 하면 나노신소재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양극재, 음극재와는 다른 포인트로 이 기술적인 이유, 그다음에 뭐 캐파 증설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만의 어떤 그 양극재, 음극재 같이 동시에 쓰인다는 점에서 P와 Q가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도 어떤 그 2차 전지가 외부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개별적으로 이게 얼마 빠지면 들어가고 그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수량을 모아서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 분석 해보고 또 이게 뭐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이게 또 의견은 또 다 분석하는 분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식이 뭐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어떤 특정 종목을 뭐 추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요즘에 워낙 이제 2차 전지가 핫 이슈여서 한번 차분하게 이 기업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오늘 순서를 마련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